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 평생 신뢰해온 음식들이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비대하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며 천천히 당신의 남자로서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희귀하고 이국적인 재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놓여있는 일상적인 재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광고도, 심지어 영양성분표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남성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불필요한 약물이나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서부터 무엇이 몸에 해로운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염증과 호르몬 변화도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흔히 먹는 6가지 음식이 이 2가지를 유발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피해야 할 음식과 각 음식이 어떻게 전립선 비대, 배뇨장애, 그리고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그리고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전립선 축소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음을 켜주세요. 전립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건강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싶다면 먼저 살펴봐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음식이죠. 사실, 베이컨, 소시지, 델리 슬라이스, 핫도그 같은 가공육은 유익보다는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이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1.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델리 미트. 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있던 수많은 남자들, 좋은 남자,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들이 수십 년 동안 아침 식사 루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토스트, 그리고 바삭한 베이컨 몇 조각. 점심에 델리 미트와 함께 샌드위치를 먹거나 야구 경기에서 핫도그를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공육은 어디에나 있고 익숙하고 편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과 편안함, 심지어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조용히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심장이나 허리 둘레뿐만 아니라 특히 전립선에 해롭습니다. 30년 동안 남성들의 노화를 도와온 저는 가공육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단순히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육류는 색과 풍미를 보존하기 위해 아질산염과 질산염 같은 화학 물질로 심하게 가공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특히 나이가 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될 때 발암 물질로 전환되어 체내에서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민감한 전립선은 이러한 손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화학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공육에는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체액 저류를 유발합니다. 신장과 비뇨기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전립선에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염증, 자극, 그리고 전립선의 물리적 비대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가공육을 먹는 많은 남성들이 소변량이 약해지고 끊임없이 요일을 느끼거나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이나 소변을 보려고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테스토스테론과 대지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데이트,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성장을 담당하는 주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주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자극합니다. 건강한 전립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며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남성들이었죠. 저희가 그들의 식단을 바꾸고 가공육을 완전히 끊자 상황은 몇 번이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들은 충동이 줄어들고 생리가 더 잘 되며 더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가공육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의학적 경고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이나 햄 한 조각이 이미 당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하고 심지어 편안하기까지 한 것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게 있을까요? 내 몸 안에서 느끼는 자유로움보다 더 익숙한 게 있을까요? 다행히 맛이나 전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여전히 훌륭한 아침이나 든든한 점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살코기, 방목해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 구운 닭고기, 자연산 생선,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까지. 몸이 알아주는 진짜 음식, 해롭지 않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말입니다. 좋아요. 선생님, 베이컨을 줄이면 돼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건강식품으로 홍보되어 온 또 다른 흔한 식품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뼈 건강이나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직 여기 계시고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 아래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건강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음식 2. 과도한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엄청나게 많이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우유는 자연의 완벽한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우유를 마시면 몸이 튼튼해지고, 치즈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들었죠. 그 생각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남자들은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샌드위치에 치즈를 얇게 썰어 넣고, 저녁 식사 후에는 우유 한 잔을 큰 잔으로 마시며 몸에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 남성을 치료하면서 깨닫게 된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유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도한 유제품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남성은 그렇게 익숙하고 건강에 좋은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유와 그 유도체에는 IGF-1,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이라는 화합물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송아지의 성장을 지원하는 호르몬 유사 물질이지만 인체, 특히 노년 남성의 경우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 신호에 특히 민감합니다. 정기적인 유제품 섭취로 IGF-1 수치가 상승하면 전립선이 층층이 세포 하나하나씩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많은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증상, 즉 소변 흐름이 느려지고 지속적인 압박감, 수면 장애, 그리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업용 유제품은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소에서 생산됩니다. 즉, 이러한 소의 우유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남성이 이 호르몬을 섭취하면 자연적인 호르몬 생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져 전립선의 건강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런 남성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우유를 마시고 치즈를 과다 섭취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죠. 그런데 밤에 4~5번씩 소변을 보려고 깨는 건 바로 그들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또 소변이 마려운 충동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들이죠. PSA 수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의사들은 생검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일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섭취를 줄이면, 즉 우유 섭취를 줄이고, 요구르트를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바꾸고, 진한 치즈 대신 가볍고 자연스러운 치즈를 섭취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주 안에 압박감이 완화되고 배변 횟수도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성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푹 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눈빛에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희망, 마치 삶을 한 걸음씩 되찾아가는 듯한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60세가 넘었는데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유 한 잔이 밤새 잠을 설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체다 치즈 한 조각이 배 아래 둔탁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견딜 만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유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 비대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제게 선생님, 칼슘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뼈는 다른 여러 공급원에서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
아몬드, 강화 식물성 우유처럼요. 칼슘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제품을 끊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요. 아몬드 우유나 오트 우유로 바꿔보세요. 코코넛 요거트도 드셔보고 치즈 대신 아보카도나 후무스를 드셔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수면 습관, 화장실 습관,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지 놀라실 거예요. 자, 유제품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제품은 훨씬 더 흔하고 사회적으로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식품이며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년간 조용히 혈액순환을 막고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 3. 포화지방과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프라이드 치킨, 기름진 고기들. 이제 오랜 세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만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두껍고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 황금빛 감자튀김 한 바구니,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말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추억입니다. 뒷마당 바비큐, 일요일 축구 경기, 가족 저녁 식사와 연결되어 있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향수와 편리함을 넘어 스스로에게 이 음식이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포화지방과 튀긴 음식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매우 명확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당장은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겉으로는 전립선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60, 70대 이상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폐스의 수치 증가, 만성 염증, 끊임없는 화장실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튀긴 음식, 기름진 버거, 붉은 고기의 지방질 덩어리, 그리고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단순히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를 따라 순환하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체내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며 전립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전립선이 자극을 받고 부어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대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방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데스티이라는 호르몬의 생성도 증가시킵니다. 데이트는 전립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데이트 생성량이 늘어나 전립선 세포 증식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밤에 한두 번 소변을 보려고 깨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3번까지 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소변 흐름이 느려지거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은 조용히 스며들어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칼이 기억납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그는 좌절감과 지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갇힌 듯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끊임없이 찾고 방광을 중심으로 하루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식단은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점심, 주말 야외 파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포화지방을 더 건강한 음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튀긴 생선 대신 구운 연어를, 마가린 대신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을, 감자칩 한 봉지 대신 호두 한 줌을 먹었습니다. 6주 만에 칼은 달라졌습니다.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닥터님, 드디어 6시간 쭉 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의학적, 개인적 관점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베이컨, 치즈버거, 기름진 테이크아웃 음식은 단순히 죄책감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전립선을 자극하는 명백한 자극제입니다. 부기를 유발하고 데이스트를 증가시키며 신체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영양소를 순환시키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다시는 음식을 즐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다르게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운 닭고기나 칠면조처럼 살코기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고, 튀기는 대신 굽고, 지방 대신 향신료와 허브를 사용해 풍미를 더하세요. 미래가 적응하고 전립선도 좋아할 것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전립선 조직은 일단 비대해지면 스스로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을 붓게 하는 음식을 끊으면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없이도 몸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지방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술은 어떨까요? 어쩌다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해로울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다음에 공유해 드릴 내용은 저녁 와인 한 잔이나 망설임 없이 마시는 맥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음식 4. 알코올, 특히 맥주와 독주. 이 말은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긴장을 푸는 시간이자 주말을 함께 보내는 축하 자리이며 오랜 친구들과 건배를 하거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셨고 특히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소변 흐름이 느려지고 아랫배에 지속적인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알코올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규칙적인 음주, 특히 맥주와 독한 술은 전립선 비대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증상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남성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고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변을 보기 시작하거나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그의 일상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밤중에 한두 잔, 세 잔 마시는 것이 그가 한 번도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주 섭취할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전립선이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을 조절하지만
알코올이 이 균형을 깨뜨리면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붓기는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알코올은 방광과 전립선 모두에 자극을 줍니다.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소변의 절박성을 높이며 요로 근육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잔만 마셔도 일부 남성들은 소변을 더 자주 보거나 밤에 더 자주 깨는 증상을 느낍니다. 신체는 알코올을 독소로 인식하고 비뇨기계는 알코올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셋째,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필요한 수분량을 과소평가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뇨제 역할을 하여 체내 수분을 끌어내립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농축되어 산성도가 높아지고 자극이 심해지며 방광과 전립선에 훨씬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심해지고 부기가 심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집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한 정비사 조지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강하고 독립적인 분이셨고 여전히 활동적이고 총명했지만 지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5번씩이나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셨죠. 기운이 빠지고 답답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식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밤마다 손가락 2개 분량의 위스키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죠.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으니 일주일에 몇 번만 술을 끊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저녁 루틴을 더 건강하게 바꾸자 그의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일주일에 3-4번은 밤새도록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다시 통제력을 찾은 것 같아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력입니다. 술이 악당이 될 필요는 없지만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술을 줄이세요. 그 음료를 허브차, 탄산수 또는 독서나 스트레칭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전립선은 휴식이 필요하고 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는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과 관련된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여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놀랍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훨씬 더 놀라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심지어 여러 번 마시면서도 호르몬을 교란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술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과 간식, 심지어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음식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 페이스트리, 탄산음료, 흰빵, 파스타. 거의 모든 미국 가정과 거의 모든 식사에 조용히 스며든 음식이 있다면 바로 설탕입니다. 커피에 뿌리는 설탕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설탕까지 말입니다. 시리얼, 흰빵, 파스타, 소스, 간식, 음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식품조차도 숨겨진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60세가 넘은 남성이시라면 화장실 습관, 활력, 수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음식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씩 달콤한 간식을 즐깁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설탕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제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은 전립선 비대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빨리 줄일수록 몸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페이스트리, 탄산음료, 흰쌀, 파스타 등 정제된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몸 전체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전립선은 특히 이러한 염증에 민감합니다. 염증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조직을 부풀게 하여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당분 섭취 남성들은 제 진료실을 찾게 되는 바로 그 증상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주저하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지속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데, 특히 복부지방이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작용합니다. 복부지방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립선 비대증을 더욱 촉진합니다. 당장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은 더 커지고 염증이 심해지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데니 연례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 좌절감을 느꼈던 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심부름을 해야 했고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식단을 살펴보니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침에는 머핀, 점심에는 흰빵, 저녁에는 파스타, 그리고 오후에는 탄산음료 한두 캔을 먹는데 이 모든 걸 합치면 그의 설탕 섭취량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모든 게 쌓여서 결국 설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는데 함께 노력했습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 대신 귀리, 흰쌀 대신 현미,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했죠. 2달 만에 그가 돌아와서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어요. 그의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함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아닌 자각과 선택입니다. 한 입 한 입 먹는 순간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을 억제하게 되니까요. 정제된 설탕 섭취를 줄이면 전립선이 진정되고 안정되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설탕 섭취, 즉 달콤한 커피, 흰빵, 파스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건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불편함을 줄이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들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일. 전립선 비대증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5가지 식품에 대해 들어보셨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정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하는 행동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에 관해서는 기다리다 보면 불편함이 더 커지고 약은 더 많이 먹게 되며 선택지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간단하고 의도적인 단계들을 통해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엌, 냉장고, 그리고 일상 습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죄책감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각에 관한 것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한 스쿱, 패스트푸드 한 스쿱, 설탕이 든 음료 한 잔, 이 모든 것이 쌓여 몸, 특히 전립선에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논의한 5가지 주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의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이러한 음식들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즉, 핫도그, 베이컨, 델리 슬라이스 같은 가공육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유제품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진한 치즈와 크리미한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는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밤마다 수면 장애와 골반 부종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설탕, 빵, 파스타, 페이스트리, 탄산음료 등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조용히 불을 지피는 모든 단순 탄수화물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반복되는 일상, 편안함, 심지어 감정적인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70대 환자들 중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에 5번 깨거나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고 몸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았고, 더 깊이 잠들었고, 더 쉽게 움직이고,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해로운 음식 한 가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토스트 대신 흰 빵을 오트밀 한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가공육 대신 구운 닭고기를 드셔보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세요. 튀긴 음식은 하루 동안 피하세요. 건강을 위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60세 이상 남성 대부분은
매일 가벼운 탈수 증상을 보입니다. 몸속이 건조해지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과 전립선을 더욱 자극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세요. 비뇨기계는 수분에 의존합니다. 더불어 몸을 움직이세요. 매일 2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호르몬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또 다른 처방전이나 불편한 밤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이 먹지 않는 음식이 바로 내일 약을 더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이 여정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어디론가 떠나기 전에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다음에 나눌 내용은 여러분의 노화, 몸,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단순히 들어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고 솔직한 답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당혹감 없이 수많은 남성들이 묵묵히 견뎌내는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흔한 음식에 대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범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편안해 보이는 음식들 말입니다. 샌드위치나 아침 식탁에 오르는 가공육, 오랫동안 믿고 먹어온 유제품. 맛은 좋지만 겉으로는 해로운 튀긴 음식과 지방이 많은 고기. 긴장을 풀어주지만 서서히 수면을 방해하고 체내의 염증을 일으키는 알코올. 그리고 가장 해롭지 않아 보이는 설탕. 커피, 빵. 간식에 들어있는 설탕은 염증,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변, 수면, 하루를 보내는 방식 등 실제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발 요인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연료를 선택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잘 자고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봤어요. 남자가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때 뭔가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고 증상도 완화되고 자신감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서라는 72세 전직 교사가 저를 찾아와 좌절감과 피로에 휩싸인 채 이게 자기 운명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약도 먹어보고 여러 곳에서 조언을 받아봤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니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과식이나 무모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먹던 음식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유제품을 줄이고, 붉은 고기를 줄이고, 설탕이 든 시리얼을 끊었습니다. 그는 추워도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선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시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더 젊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제 자신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삶의 의미입니다. 완벽을 쫓는 것도, 젊음을 쫓는 것도 아닌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평화를 되찾고,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걱정이나 조급함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자신의 규율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식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도승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각, 꾸준함, 그리고 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힘겨워했든, 몇 살이든,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것을 멈추고 치유하는 것을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묵묵히, 귀 기울여, 그리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당신이 여전히 살고 싶은 삶을 위한 투표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전립선, 마음의 평화, 그리고 미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